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미치다의 이양영 교수입니다. 네, 저희가 매일은 아니죠. 매주 한 번씩, 저기 서울에 계신 우리 최영주 소장님과 함께, 주식에 관련된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 그리고 기본적 원칙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주 소장님 벌써 영상으로 화면 보고 계실 텐데요. 소장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4월이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네, 오늘 4월 30일, 내일부터, 예, 내일은 뭐 근로자의 날이니까 저희 예. 같은 근로자들은 쉬어야죠. 하루 쉬고, 예, 전 어,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작가가 예, 예, 수요일 날 노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뭐예요? 그랬더니 놀더라고. 음, 그래갖고 전 또 네, 하루 덕분에 놀죠. 예, 예. 예, 하루 쉽니다. 뭐 예. 캐나다에 계시니까 안 쉬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놀라고 그러니까 놀아주는 거고 또 네, 5월 6일인가 또 대체 휴일이더라고요. 대체 어린이날 대체 예, 휴일입니다. 우리 전화 소장님이 애기도 없는데 애기 덕분에 또 하루까지 또 노는 날이라서. 그렇죠. 하루 또 아, 놀게 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주시장은 정말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좋으나 나쁘나 핫한데 하여튼 미국 시장은 뭐 살판 났죠. 한마디로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 나스닥은 4일째 사상치 효과고요. 예, S&P 500은 종가 그 장중 기준으로 올타임 하이라 그러는데 오늘 사상치 효과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살판 났는데 한국 시장은 뭐 모르겠어요. 오늘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한국 음. 시장은 지금 약간 뭐 계속 가다가 또 슬로우하고 외국인이 뭐 쭉 사다가 또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제가 한국 경제에 가서 얘기할 주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네네.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2%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물론 네. 작년 4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지만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10년 만에 역성장을 했다라는 네. 건데, 이러한 것들 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3% 성장하고 한쪽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으니 주식시장은 한쪽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연일 좀 죽쓰고 있는 상황이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그랬죠. 미국이 잘 살면 네. 특히 미국의 이번에 어제 발표된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소비가 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국의 소비를 떠받치고 있는 신흥국들,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네네. 당연히 미국의 소비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니까. 음. 근데 이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인식해야 될 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서부터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해외로 나가 있는 제조업체를 미국으로 불러들여라. 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국에 나가 있었던 대규모 공장들, 특히 때마침 그때가 중국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할 때였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운송비까지 합치면 거의 임금 수준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미국으로 공장이 대거 이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자체 생산, 자체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윗목이 따뜻해지면 아랫목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윗목만 따뜻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수출주들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가 늘었다라면 국내 시장, 물론 환율에 따라서 수출주들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뉴스들이 전혀 국내 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투자자들이 정확히 읽어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투자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과거의 어떤 그 생각에 소위 말해서 앵커리징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렇게 딱 음. 내린다라는 앵커리징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옛날 생각에 매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현재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시장 상황을 읽을 때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항상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소장님이 지금 앵커리징이라는 다소 좀 어려운 쓰셨잖아요. 예, 예, 어려운 예. 단어인데 제가 나름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또 네, 예. 말은 상당히 좀 그냥 쉽게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주식 용어죠. 예, 우리가 가격에 요건데 앵커리징 된다라는 뭐 예. 그런 용어 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주식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어렵냐면 주식을 잘 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또 잘 안 돼요. 이게 주식이.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게 어떤 면에서 그게 앵커리징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그렇죠. 생각,
자기만의 생각을 몰입돼 갖고 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설주가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를 크게 부흥시켰으면 아직도 뭐 건설주다. 그리고 무슨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금성사였고 LG전자였고 우리나라 TV 냉장고 잘 팔던 거 앞으로 잘 팔 거 같다 해서 계속 그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이 5년 전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화장품이 미쳐 있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다 끝났는데 화장품에 화장품이 어른 때인데 아모레프식 너무 계속 이것도 앵커리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모든 거를 아주 쉽게 얘기해드리면 제가 한 번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 잘 모르신다 그랬지만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이승원 대표라고 있었다고. 네. 근데 그 친구가 저의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자감을 얘기했고 근자감. 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이제 형님 그러거든요. 형님이 딱 차이가 나는 거가 형님이 꼰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딱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과거의 생각에 이렇게 앵커리징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 말씀하신 뭐, 꼰대라는 의미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인데, 그게 이제 맨날 내가 과거에 화려했던 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나갔었던 거 이런 건데,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내가 잘했던 경험, 네네. 특히 이제 앵커리징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잘했던 경험이 앵커리징 되는 경우가 많죠. 잘못됐던 경우는 잊어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 인간의 기억 체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빨리 지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잘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데, 물론 잘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주식시장은 또 항상 그게 아니죠. 주식시장은 그렇죠. 항상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이번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못했다고 해서 이번에 못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새로운 것들이 열리기 때문에 확률론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내가 9번 실패했다고 10번째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카지노 정신이죠. 그런 거는 카지노. 카지노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항상 새로운 것이 항상 열리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홀짝을 할 때 그렇죠. 짝이 9번 나오면 그 다음에 홀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착각을 하죠. 바로 그거죠. 하지만 똑같은 확률로 적용을 합니다. 10번, 20번까지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네.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거 아침에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참,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매도의 법칙 얘기하셨잖아요. 뭐, 저도 예, 예. 잠깐 힌트를 드리고 얘기하셨고 했지만, 그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감사하죠. 저희들이 이제 이제 매도 무게감이 더 기업들 커지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이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네. 무료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만 결국 저희들은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실수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노하우를 나누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나눔의 장소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음. 지난주에 저희 네. 스튜디오 가서 한번 강의 한번 녹화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작업하셨어요? 네, 감가상각에 대해서 녹화를 했고요. 감가상각 네, 중요하죠. 네. 네, 감가상각이 핵심, 재무제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음. 감가상각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우리가 기업들이 감가상각을 통한 영업 전략을 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녹화를 해서 한 30분 정도 짜리니까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내용들, 최근의 사례까지 들어가지고 네. 과거 사례, 최근 사례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 기업들이 전략을 어떻게 펼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국내외 드렸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국내 중심으로. 국내. 뭐 상관없죠. 국내. 나 예, 감가상각 예.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걸 알면 일단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국내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4개 기업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후작업 중인데 우리 그 네. 팀에서 후작업 끝나면 저희가 그 굿 이커머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새로운 시리즈로 우리 또 차영주 소장 특강 시리즈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갖고 계속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매도의 법칙인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도 돼요? 지난번에 네. 거기 이제 학생들 많이 늘어났죠. 그것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아시겠지만 학생들 이끌한 그리고 30대 뭐 이렇게 해갖고 저희도 몇 명 두 분인가 뽑히셔갖고 네. 들으신 분 중에서도 그다음 무료로 지금 뭐 거의 10명 정도 된다고 12명입니다. 12명?
예, 일주일에 12명. 2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반 6명 일주일에 6번은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모아놓고 한 번은 그렇죠. 한 뭐또 시간씩. 한 예. 1시간 반을 하잖아요. 1시간 그럼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걸 다 예. 무료로. 예, 예. 어디 상 받으셔야 되네. 그래서 군인이 그 상 받아야 되는 거 성과가 아니에요? 지금 성과가 좀 나왔으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내년 이맘때쯤 이제 책으로 그 네, 성과를 이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네, 앞에 보고를 드릴 네, 거고 네,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각자 시험이죠. 저도 이제 좀 실험을 하는 단계에 있고 네. 그분들도 각자 자신의 중요한 시간을 내는 거고 저도 중요한 그렇죠, 시간을 그렇죠. 내서 네,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제 노력을 통해서 어, 뭐 천차만별이에요. 다양한 뭐 투자 경험도 천차만별이고 공부해오는 거, 책 읽어오는 것도 천차만별인데 그 속에서도 얼마만큼 투자 성과를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매도 법칙에서 책도 소개해드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 소장님 말씀하시고 저도 개인적인 뭐 발담그런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매도 법칙 그래서 사실 오늘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교수님은 언제 파세요? 그래갖고 제가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채팅창에 올라오신 분이 있죠. 네. 그때 지난주에 그 차영주 소장님의 매도의 법칙 그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또라고 음, 그 채팅창에 모르는 분들이거든 네, 나들이요. 예. 그분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예. 그런 분들이 진짜 저희가 그 오늘 샀다가 오늘 오를 거, 오늘 샀다가 내일 오를 거 이런 거를 제가 말씀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전화 소장님이나 전 솔직히 그렇게 뭐 차트 줄 쫙 그고 이거 샀다 팔았다 하고 이런 거 지금 이 가격은요 17,300원의 저항선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금 일단 파시고요. 다시 싸 이런 거는 그냥 애들한테 하시면 돼요. 그냥 음, 애들끼리 얘기하시면 되고 저는 그러는 걸 마음도 없고 할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가 돈이 된다는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원칙 그런 어떤 소위 그런 큰 틀에서의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오늘은 주제를 제가 좀 건의 좀 드려도 돼요? 혹시 딴 걸 말씀하세요. 준비하셨으면 다음 주에 하시고 예, 예, 그때 그 저기 뭐야 그 학생들한테도 꼭 그 노트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매매 예. 매매 일기 매매일치, 말씀하신 예, 매매 예, 일지 매매 예. 일지에서도 혹시 여기 뭐 그 지금 화면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매매 일지에 어떤 팁 같은 거나 어떻게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야, 이거 어렵네. 이게 노하우인데, 굉장히 엄청난 노하우인데, 매매일지. 매매일지를 안 써. 매매일지 다 쓴다 그랬잖아요. 거기 오시는 매매일지 다 분들이. 씁니다. 매매일지 씁니다. 숙제 중에 매매일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차지합니다. 아, 또 교수님 부탁이니까 또 안 들어드릴 수 없고. 약간 아니잖아 이거. 예. 네? 네. 그래요. 뭐 매매일지에 대해서 뭐 그 많은 그 일부 투자자 대가들이 매매일지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히 뭐 알렉산더 엘더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몇 투자자들이 매매일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매일지에 대해서 저기 윌리엄 오닐도 매매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윌리엄 원열 유명하죠. 예, 네. 예. 매매일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좋죠. 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일지는 그 일기예요, 일기. 매매일기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기록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성을 갖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매매일지를 그 우리 수강생들, 학생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한 2차시, 3차시 정도 되면 매매일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음. 매매일지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들어갈 내용만 알려줘요. 형식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든지 타이핑을 치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치는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PC에다 보관하는 게 좋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교수님을 필두로 한 연세 드신 분들은 손으로 쓰는 게 좋죠. 네. 그렇지만 공통된 점은 손으로 쓰건 프린 PC에 치건 프린트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음. 예, 뭐, 손으로 쓰던, 뭐, PC로 치던 매매 일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거를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PC로 쓰시는 분들도 저는 프린트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음. 그래서 대학 노트 같은 것을 이렇게 쫙 펼쳤을 때 네네. 한눈에 그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빌 같으면 게임빌, 뭐,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매매일지를 쓴다라는 것은 자기 매매를 항상 그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그렇죠.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반성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둬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매매일지 작성은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매매일지에 들어가야 될 기본 요소로는 매매 계획, 예. 매매 계획에서 종목 선정 이유를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교수님 중요해요, 여기는. 예. 예, 이유. 종목 선정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최대한 자세하게 삼성전자를 선정한 이유를 적는 거죠. 뭐 자세하게. 하다못해 뭐 차영주가 얘기했다라는 이유서부터라든지 아니면 뭐 차트가 이뻐서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든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가 훼손이 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유를 최대한 자세히 음. 단순한 스토리텔링을 적을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재무제표가 뭐 어떻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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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토리텔링을 적을 것들이 아니라 매매를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 음.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예, 아시죠? 구체적으로 예,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죠. 얼마에 매도의 사서 목표네. 목표. 예, 예. 매도 얼마가 올라가면 팔 것인지라든지 아니면 얼마가 떨어지면 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원칙 없이 매매를 했네. 음.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학생들도 버거워해요. 왜냐하면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히 고민만 해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적는다라는 걸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음. 근데 이거 익숙해지면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음. 그렇게 해서 매매 원칙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시행을 하는 거죠. 네.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매도를 해보는 겁니다. 음. 처음에는 그 원칙을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리뷰를 쓰는 거죠. 리뷰. 리뷰. 왜? 그다음에 네. 내가 뭐 상황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됐다. 음. 리뷰를 써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새겨보고 맨 마지막에 저는 권하는 게 차트를 프린트하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저는 차트를 차트를. 나름대로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차트에 복잡하게 막 이런 것들 뭐 그 선 그어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그림으로 이제 볼 수 있게 우리가 그렇죠. 예. 화면을 프린트해서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시점에 팔았다. 라는 표시를 하는 거 정도의 아니에요, 표시. 예.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매매 시점과 매도 시점을 내가 그냥 그 차트를 보고서 막 연구해가지고 선 그려가지고 내가 이 선이 깨졌는데 내가 잘못 팔았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러한 시점에 사서 요러한 그 차트에는 거래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 거래량과 봉 차트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기본형이죠, 기본형. 예. 네, 기본형으로 해서 프린트해서 매매 일지를 작성해서 그런 것들을 대학 노트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 한 페이지. 예. 한 페이지당 왼쪽에 이제 쓰고 오른쪽에 리뷰를 쓴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음.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이 성립이 되고 여러분들만의 굉장히 노하우가 쌓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음. 처음에 그거 매매 하나 할 때마다 그거 쓰려고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쥐납니다. 지나죠. 쥐나고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교수님도 일기 쓰셨어요? 저는 일기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일기도 안 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매일지를 써라? 쉽지 않죠. 귀찮죠. 다음에 써야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제 또래 업계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이 지점이면 지점, 본사면 본사 사무실 벽에 이딴 맛이 모르는 중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또 마지막 세대예요. 예, 네. 그렇고 저희 또 대우증권 다니는데 대우증권은 증시 일지를 매년 작업을 했어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그런 기초적인 정제 지표 해갖고 그날 시장을 매일 해갖고 매년 발간했어요. 그거. 십몇 년 하다가 이제 IMF 들어가서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안 했죠. 빔F금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이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딱 자기가 A라는 주식을 이유? 샀을 때 한 페이지를 써놓고 오른쪽 페이지는 제가 봤을 때 비워놓으면 되겠네. 비워놓으면 비워놨다가 되죠. 네. 이따가 샀을 때는 그 주식 이름 쓰고 그 회사 왜 샀는지에 대한 매매 이유를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이면 펀더멘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구체적이니까 그게 들어간 이유를 샀다더라.
아니면 차트를 샀으면 차트가 뭐뭐뭐해서 차트 샀다라. 정확한 구체 수치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거래량과 주가 나온 걸 한번 그때 적어놓고 음,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보면 이제 매도의 목표 그리고 원칙을 세워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매도가 끝나면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매도가 됐을 때 정말 리얼 상황을 적으시고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벌었다 안 벌었다 그러고 그 당시의 그림을 그 전거를 같이 그려도 되지만 그 당시에 세월이 흘렀으면 또 그 당시에 그림으로 놓으면 주가가 어느 정도에 팔았다, 떨어져서 팔았다, 아니면 뭐 거래량이 적었을 때 팔았다 이런 거를 훗날에 봤을 때더라도 딱 기억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매도의 원칙들을 이제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원칙이 없는 분들이 매도 원칙을 세우라고 그러면 당황스러워해요. 쥐나죠, 쥐나. 네. 쥐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서 해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돈이 까지니까. 음.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좌에 여유 자금도 없어요. 지금 다 물려 계시니까. 그렇죠. 잠깐 얘기해서. 네. 그런데 그거 무슨 매도 원칙이냐. 지금 손절하기 바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보시려고 한다라면 음.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모의 계좌 터줍니다. 다 있죠. 모임에 다 모임 있어요. 계좌에 써 있습니다. 뭐 안 되면 키움증권의 계좌를 개설하세요.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음. 거기서 한번 눌러보세요. 아, 1,000만 원은 해가지고 사이버머니, 사이버. 사이버머니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음. 그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세요. 음. 그 눌러보고 그걸 가지고 한 두세 달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됩니다. 현찰 가지고 치고받기 하려고 하면 손 떨려서 안 돼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돈을 잃는다라는 거, 수업료를 낸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이버머니 가지고 한번, 사이버머니가 뭐, 저도 모의매매 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럴 땐 장점이죠. 그렇죠. 모의매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계획대로 한번 움직여 보는 것들이고, 음.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의 매매가 훨씬 더 정교해지고, 음. 훨씬 더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끔 그 시중에 서점만 가보면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이 책 쓰고 구대 보면 매매 노트, 매매 일지 노트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 가끔 있죠. 예. 그냥 줄만 엄청 많고 칸도 엄청 복잡히 많은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쓸 게 아니라 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스프링 노트나 대학 노트 같은 거 그냥 서점에 사서 처음에 어떻게 포맷은 저는 정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이 똑같은 내용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갖고 오면 저는 이제 첨삭 지도를 하는 거죠. 빨간 펜을 들고 첨삭 지도. 첨삭 지도를 하지만 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편한 방식이 생길 것이고요. 어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형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대신 들어가야 될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중요하시는 분들은 차트에 대한 것들을 계획에도 좀 뭐 붙여셔도 되고 한 두세 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에 뭐 꼭 한 장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차트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차트가 내가 이런 차트 모양에서 샀고 이런 차트에 샀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휩소에 잘못 속았다라는 것들을 리뷰에서 쓰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신 분들은 내가 기본적 분석의 내용들을 재무제표 오래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샀는데 생각보다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아서 성과가 좋았다라든지 성과가 나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좀 더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접목하시면 뭐 그런 거 다 덧붙여서 쓰셔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 거 다시 정리하면 매매 계획, 그다음에 매수 매도 계획, 종목 선정 이후 매매 계획,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리뷰 요 네 가지 형식으로 큰 틀에 맞추셔가지고 그렇게 작성하시면 뭐 별 문제 없으실 겁니다. 벌써 진도 거기까지 나간 친구들도 별로 있어요, 벌써? 처음에 일기는 벌써 나갔죠. 일기는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뽑으신 일반인 분들은 매매일지를 지금 이제 작성해오는 숙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3주차 정도 됐나요, 그분들이? 아니요, 이제 1, 2주차 정도 되고 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친구들은 4차시, 5차시까지 나갔기 때문에, 진도가 거기까지 나갔죠. 대박이네, 대박. 그거 총 몇 차수예요? 그 시점에 계약.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25번 정도 하는 거네. 예, 그 정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충실히 따라올 지금 하는도 있고 진도 잘 뽑아내는 친구도 있고 좀 버벅거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빨리 자기만의 원칙을 찾아주는 거. 그게 이제 제 몫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마다 이제 성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향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에 맞게 이제 코칭을 해가지고 이 친구는 무슨 장점을 키워줘야 되고 무슨 단점을 낮춰줘야 되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지난번에 우리가 매도의 법칙 강의해 주셨고 오늘 이제 매매 일지를 어찌 보면 단순한 거지만 그게 중요성을 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모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저는 이제 왕도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식 음. 투자는 누군가 내 방식이 최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소장님 진짜 잘해 주시는 것이 스스로의 어떤 길을 찾아가게끔 도와주시는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꾸준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무슨 테마주를 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나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그냥 흥미롭게 그냥 보시면 돼요. 매일지 안 쓰셔도 돼요. 음, 꾸준히 수익 내는 나만의 방식이 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의 방식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대로 끌고 가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이 안 나고 수익 곡선이 들쑥날쑥한다라면 저희 방송을 꼭 매주 챙겨 들으시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의 첫 장을 딱 열면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호주 투자자가 쓴 책이에요. 음, 호주의 코칭 전문가가 쓴 책인데 음. 모든 투자자는 게으르답니다. 책 제목이? 아니요. 책을 딱 펼치면 본문의 첫 음, 문장이 음. 모든 투자자는 게으르답니다. 저 같은 사람 얘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 우리가 교수님도 서울대학을 나오셨지만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셨어요. 갑자기 서울대 얘기를 왜 해?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저는 가시기 그냥 위해서 잘 얼마나 찍었죠. 예. 치열하게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으실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음, 근데 주식은 그러한 노력 없이 단순하게 한다? 지금 그런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 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간 대학원 정도는 다니셔야 된다. 음, 그러니까 야간 대학원 다녔다라는 것은 음, 2년 정도 시간을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음. 일정 부분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나오고요. 예. 저랑 교수님이랑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음.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야금야금 알려드리잖아요. 그게 그런 지금 것들을 잠깐만. 여러분들이 잠깐. 예. 여기서 지금 들으신 분이 헷갈려 하시는 거가 그러지 않는 게 지금 대학원을 가라는 게 아니라 야간 그렇죠. 대학원에 다니는 마음으로 2년 정도는 그 정도는 저녁 때 나도 노력을 하셔야 공부를 돼요.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그래갖고 이거 잘못 들으시면 대학원 가야 돼? 젠장 이러면 그게 그거 아니라 아니에요. 그 예, 정도 노력만 예. 하시면 그렇죠. 그 얘기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음, 지금 매매일지 같은 거 쓰려고 들면 음. 학생들 딱 던져주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렵죠. 황당하죠. 어려워해요. 막 쓰는 거가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은, 요즘 분들은. 쓰는 거가 이렇게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고 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 이 방송 오픈됐을 때는 이제 주말이 되겠죠. 아니, 뭐, 오늘 오픈되죠. 예, 오픈되죠. 연휴가 되면 이번 음, 주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음. 챙겨야 될 일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애들 있는 집은 애들 데리고도 한번 놀러 갔다 와야지. 음. 부모님 찾아뵙고 또 양쪽 부모님 찾아뵈서 식사도 좀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예. 핑계 없는 무덤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굳은 의지로 저는 이런 핑계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요. 음. 와이프가 뭐 주식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럼 저 주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 애들이랑 놀아주고 하고 지금 제가 과거에 했던 그 팟캐스트 공든 주식이 무너지려 했을 때 이승훈 PD 같은 경우 같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침밥을 자기가 해요. 음. 와이프는 자고 음. 그리고 애 우유도 자기가 타서 먹이고 음. 애 우유병을 들고 애 그 입에다 딱 물려주고 그 시간에 책을 봐요. 오호호호호호호호호. 대박. 그 시간에 책을 대박. 봐요. 애 우유 먹일 동안에 예, 애가 우유 먹을 땐 얌전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에 짬을 내서 봐요. 어.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다양한 코칭을 시도를 해봤지만 그땐 다 실패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는데 음. 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 공부하면 성공하겠구나. 다들 공부를 하면 예. 나도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공부들을 안 하고 책들을 안 읽으니 내가 책을 강제적으로 읽히고 강제적으로 이것을 코칭을 따라오는 친구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겠구나. 아싸!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소장님 말씀에 오늘 갑자기 제가 이거 아까 들으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갑자기 제가 매매일지를 부탁드렸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네. 오늘 준비하신 게 제가 아까 듣긴 들었는데 그게 그거보다 그 다음 주에 하자고 네.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말씀 듣고 제가 또 한번 버떡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약간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네. 사실 저는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바쁘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바쁘고 여기서도 엄청 바빠요. 뭐 제가 쓰는 게 많아갖고 바쁜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보러 미국 주식을 엄청 잘한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분들도 미국 뉴스를 어떻게 많이 보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저보다 많이 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딱 많은 사람들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진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또 비판하는 분도 엄청 아이고 아이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딱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 지하철이건 이런 데서 다분 이렇게 핸드폰을 보죠. 핸드폰 네. 보잖아요. 지하철에서 보고 버스에서 보잖아요. 네. 그때 심심해 밥 먹을 때 보는데 대부분에 뭘 보냐면 이제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애들 보면 게임을 유튜브로 보는 애들도 있고 내가 게임을 하는 걸 유튜브 돌리는 거 보고 있고 아니면 만화 보는 애들 있고 뉴스 보든지. 뉴스 보잖아요. 거기서 딱 얘기하는데 저는 네이버 뉴스를 안 봐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를 안 봐요, 제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검색 상위를 보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직도 그 네이버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곧 이제 바뀐다 그랬는데 작년에 네이버 모바일에서 실검색을 뺀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실검색에 미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뉴스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뉴스를 하나만 보면 되는데 네이버 뉴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금 보면 저기 어디야 그 패스트 트랙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1위부터 10위까지 다 패스트 트랙 똑같은 거 보고 보는 거야. 그리고 드라마도 똑같은 걸 다 보잖아요. 드라마에 미쳐있잖아요. 한국 드라마 다 드라마 보잖아요. 누구나 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안 보고 뉴스를 안 봐요. 그 시간에 딴 걸 보죠, 저는. 저랑 같네요. 저는 이제 소장님이 책을 볼 때 저는 책을 눈이 아파서 잘 못 보고 저는 미국 뉴스 보고 미국 영화 보고 미국 드라마 보고 그런 걸 다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걸 보죠, 저는. 그게 딱 차이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주식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죠. 그 공부가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주식의 주가를 머릿속에 빡 외우고 있다.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쓸데없이 한 거고 그게 아니라 기업을 공부할 기업.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지금 오늘 방송하고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지난 방송들도 저희가 했던 것들을 꼭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을 세우고 매도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매매일지 쓰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 거와 이번 거뿐만이 아니라 지지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을 지금 안 되니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탁 까놓고 얘기해서 이 중요한 시간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려고 그러면 소위 이제 골프 얘기를 드는데 뭐 어떤 운동이든지 그렇습니다. 야구도 내 공이 안 맞으면 야구 그 폼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폼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게 몸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꾸는 게 어려운데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 한창 시절에는 밤에 2~3시간씩 저녁 먹고 꼭 스윙 연습을 했대요. 그 잘 치는 선수가. 그런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가 지금 나이가 그 노장이 될 때까지 지금이 은퇴했습니다만 대단한 역할을 했듯이 은퇴했어? 은퇴인지 모르겠어요. 전 스포츠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발레리나 이름이 생각나는 유명한 그 세계적인 강수지가 그랬어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의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일주일 연습 안 하면 전문가들이 알고 뭐 열흘 연습 안 하면 관객들이 안다. 뭐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것 부분들
그리고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부도를 많이 낸다. 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 자신과 약속을 안 지킨다. 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면서 굳은 결심하시는 거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이번 연휴 때 벌써 이번 5월 저는 걱정돼요. 5월 지금 3일 연휴 동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챙기고 나면 저희 방송 다시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날 한두 시간만 저녁 시간에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주식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테니 한두 네. 시간만 온전히 나한테 시간을 좀 다오. 애 잠들었을 때 내가 네.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일 테니 같이 네. 잠 못 들어서 미안하지만 다오. 라고 해서 커피 타들고 한두 시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공할 확률 올라갑니다. 선생님, 진짜 제가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참, 이 방송을 한 번 들으시지 않으시면 그냥 들으시면서 틀어놓고 주무세요. 주무시라는 말씀을 괜히 처음부터 한번 뚝 들어주면 좋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반농담인데 제가 강의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외부 강의한 것 중에 머니에스라는 곳에서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교보문고에서 빌려갖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8월에.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욕도 바가지로 먹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들을 욕 다 드셨다라는 게 네. 강의가 그거죠. 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냥 이학년 한글 띄고 미국 주식 뭐 이렇게 치면 제일 많이 해요. 거기서 그냥 선택을 제일 영상 조회에 놓고 그게 드디어 이제 10만 건이 넘었어요. 네. 근데 그 강의를 어떤 분이 제가 뭐라고 좀 포스팅했더니 그거를 마음에 흔들렸다 그걸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심한 거고 일단은 지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오늘 매매 일지 관련해서 뭐 본인만의 거를 하라 그랬지만 혹시 그거 관련돼서 혹시 돈 받을 혹시라도 책 없어요? 혹시라도 매매 일지? 매매 일지 관련된 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매매 일지를 써라라는 정도가 나와 있는 거지 매매 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일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이 코칭에 대한 부분 나올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쓴 매매 일지들을 예시를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할 거고요. 어찌됐든 뭐 한 1년 정도 쓰시고 1년 후에 대책을 통해서 또 확인하실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매매 일지에 관련된 책은 없습니다. 그 강의하는 거 뭐 영상 안 찍어? 안 찍고 있어요? 지금 뭐 강의는 영상 안 찍고 있죠. 아, 그래요. 그 두 번째 질문이요. 지난번에 한번 슬쩍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생분들 같이 해갖고, 무슨, 특강? 이런 거 한번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6월 6일 날. 언제? 6월 6일 현충일 날. 6월 제가, 예, 네. 노는 날인가? 노는 날이죠. 현충일 날 노는 날이죠. 6월 6일 날, 목요일 날 현충일인데, 뭐 6월 주말에 할까 그랬더니 주말에는 아무래도 뭐 가족분들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날은 6월 출근한다 노는 날이네, 목요일? 예, 6월 6일 날. 미리 제가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잡고 하는 건데,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출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10시서부터 5시까지. 네? 10시부터 5시? 예, 식사 시간 빼면 6시간입니다. 식사 시간 빼면 6시간인데, 재무제표를 완전히 끝내는 날이에요. 재무제표? 예.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중국 식사 시간 12시부터 1시간 빼고,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초급서부터 중급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어설프게 재무제표를 9분 정도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끝내시고 이것을 가지고 영업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물론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논쟁까지 가는 건 고급 과정이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고급 과정에 대한 책들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그러면 말미에 몇 권을 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 되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시려면 초급서부터 중급까지 회계 용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루 그냥 맘 먹고 뭐 여유 되시면 끝나고 나서 맥주 한잔 할 거예요. 근데 장소가 나왔어요? 장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 지금 이제 학생들 기본적으로 10명 깔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 뭐 한두 명이라도 기본적으로 오셔서 같이 하시고. 그 학생들 데리고 하는 거야? 그 학생들?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학생들하고 공부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유료입니다. 돈을 좀 받을 거고요. 왜냐하면 뭐 무료를 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제 그 노하우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도 일정 부분 또 금액을 받습니다. 이번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유료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 이메일을 공개를 할게요. 그 강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 블로그 와이즈 경제연구소 오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네.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CRN. 네. crnfjrl 골뱅이 네이버닷컴이고요. 네. 1일로 20일까지 네. 메일을 신청을 주시면 제가 제가 있어요. 금액하고 메일 있으니까 여기로 예, 예. 언제까지? 20일까지? 20일까지 왜냐하면 장소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할 겁니다. 금액이 장소는 나왔어?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예, 금액은 그럼 하루 그 종일 금액이 대표를 하는 거니까 20만 원. 금액이라고 이메일만 알려주시면 예, 제가 그러면 제가 그거를 자세한 거는 입금계좌로 몰라 그 예, 제 소장님 직접 하면 이메일로 되잖아요. 신청을 하시고 입금이 되는 순간 신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입금이 되는 순간 신청을 하실 거고요. 장소가 그렇게 넓은 데를 안 할 거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입금을 하시면 선착순에 그거한테 따라서 이메일 알려주시면 그때 예, 이메일 수로 계좌번호는 거기에 갖다 적을 수가 예, 예, 없으니까. 이메일을 해서 네. 그 자리를 하고 혹시 앞자리에 앉으시고 계신 분들은 앉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내 앞자리를 원한다. 아니 뭐 뒷자리에 앉으실 분들은 그냥 오셔서 앉으시면 되고요. 꼭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의를 해보면 앞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입금을 하시고 앞자리를 내가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지정을 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하시는 분만 앉고 나머지는 좀 뒤로 빼시잖아요. 그럼 넓지 않은 데로 하니까 집중도는 높아질 거고요. 그렇게 할 거니까 선착순으로 좀 모집을 할 거니까 영상 찍어요. 영상은 지금은 아직은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오픈할 계획은 없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찍어서 굿 이코노미용 영상은 따로 찍을 텐데 물론 이제 보관용 영상은 만들긴 할 텐데 제가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좀 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장소가 이제 협소하는 부분들에서 그거는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월 6일 날 10시서부터 5시까지 할 거고 되도록이면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 간에 질의응답도 가질 거고요. 또 자세한 건 이메일로 안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이메일로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제가 적어드릴게요. CRNFJRL 예,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가 장소만 좋고 조명만 잘 나오면 저희가 영상팀을 보내서 제대로 찍으면 뭐 시간이랑 상관없이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영상 잘 안 나오면 좀 보시기에 불편하니까 그 따로 찍으시면 되고, 하여튼 뭐 저희가 그건 소장님도 하신다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왜냐하면 이 강의가 이게 한국 것만 하는 거예요? 미국 거 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미국 재무제표까지 같이 그냥 넘어가죠. 갑니다. 같이 넘어갑니다. 다이렉트로 넘어가니까 조금 제가 간간히 미국 거는 좀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다른 부분들은 강의 시간에 짚어드릴 거기 답이나 이런 때문에 것만 좀 짚어줘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이해하면 미국 재무제표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용어가 이제 영어로 돼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재무제표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이해하시면 미국 재무제표, 중국 재무제표는 다릅니다. 중국 재무제표는 다르지만 미국 재무제표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오늘 말씀하신 거 들었으니까 그리고 와이즈 경제연구소 해갖고 와이즈 경제소는 저한테 나중에 블로그 한번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예. 바로 여기 상세 버기에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분은 그걸 직접 메일 해주시면 소장님 잘 좀 해주셔갖고 강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 대한민국 시장은 짧게 방망이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적극적인 스탠스보다는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들도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 쪽이 아무래도 좋죠. 지금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들이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한국이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선호도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돈 버는 게 장땡이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제가 말한 돈 버는 거는 기업이 돈 버는 게 장땡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을 좀 쌍스럽게 하면 저 새끼 뭐야 그러지 그게 아니라 기업이 돈 버는 게 장땡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거 딱 하나를 말씀드리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 내부 마디마디는 주가 실적이랑 상관없이 주가는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약간 뜬금없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전거 관련주가 30배가 올라갔습니다. 30배. 네. 30배가 이익이 났냐고요. 다 갖다 버린 게 맞는데. 그리고 또 음, 4대강 관련주로 제가 모모 건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라는 게 아니라 음, 모모 건설이나 그런 것들이 딱 보시면 주가가 50배 갔어요. 그때요. 진짜 50배가 갔습니다. 그게. 근데 보시면 지나고 나면 영업이익이 1도 안 늘었어요. 음, 그 수년 동안에.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저도 알죠. 그래서 음, 무조건 그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기업이 돈 버는 게 장땡이거든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1분기 실적이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거의 지금 뭐 보합 정도와 플러스 2, 3%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1분기요. 1분기요. 26일까지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실적 나온 거가 혹시 기억하세요, 소장님? 26일 기준으로. 4월. 2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업 실적이 네. 뭐 어닝 쇼크는 다반사고. 예, 그쵸. 다반사고. 왜냐면 그런 건 있어요. 기업 실적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다 5월 15일 날까지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한 건 그나마 잘 된 것들이에요. 잘된 것들이죠. 잘된 것들이죠. 예.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 별로, 42%입니다. 음,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2%예요. 마이너스 42%. 음, 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0이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8 정도 나왔잖아요. 음, 하여튼 마이너스 40이고 그냥 어닝 쇼크가 일상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주가는 버티거나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 지수 자체가.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11.0배라고 말씀드린 음, 기억이 있는데요. 11.2배가 됐습니다, 지금요. 이익이 낮아져가지고, EPS가 줄어가지고, EPS가 줄어서,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말씀하시고 강의하고 이런 거다 저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음, 돈 버는 게 장땡인 것이다. 주식은 돈 버는 음, 것이 장땡이 진짜 제가 너무 그렇죠. 쌍스럽게 예. 아니라 돈 버는 게 아, 장땡. 돈 벌려고 주식하지, 돈 안 벌려고 누가 무슨 뭐 자선 예, 사업하려고 주식합니까? 예. 저는 근데 어, 그 와중에 기업이 돈 버는 게 장땡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말 그냥 아무 상관없이 올랐다 떨어지다 하는 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애들끼리 얘기해라. 애들. 그렇죠. 하수들이랑 얘기합니다. 하수들. 미안하지.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뭐. 어려울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살리세요. 음.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오케이. 현금 보유 전략도 좋은 종목이고요. 음. 따라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미국 쪽을 모르니까 그 교수님께 여쭤보시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잘 안 보인다. 뭐 보이는 종목이 보이시면 매매하시고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최근까지 종목이 보여서 매매를 활발히 하다가 지금 제가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언제든지 또 보이면 또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니까 굳이 또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은 HTS 원래 안 보는데 더 안 봅니다. 더 안 네. 보고 지금 이제 방송용으로 잠깐 보긴 하는데 더 안 봐요. 이럴 네. 때는 그냥 마음 편히 책도 좀 보고 지난주에 부산 갔다 왔거든요, 여행. 이제 또 다음 주에 이번 주말부터 효도 주간이고. 요도쇼도 주고 지난주에 부산 가서 와, 그 다대포 해수욕장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히 힐링하고 왔어요. 뭐 이런 식의 여행도 좀 다니고 예. 뭐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런 여행 다니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시간도 갖는 것도 캐나다도 한번 삶의 오셔야죠. 실격 되더라고요. 예? 캐나다도 한번 오셔야죠. 캐나다 아들 문제 해결되면 갈게요. 아, 개인적인 얘기는 방송에서는 안 되니까. 예, 아들 문제 해결되면 갈게요. 많은 분들 괜히 그거 반짝이 해가지고 갖고.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